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요즘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계속해서 긴축 우려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한 겁니다. 긴축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다면 그 반대급부로 이제 금리 인하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환호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세계 증시의 강세가 그렇게 이해는 좀 잘 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냐가 중요한 건데 그 이유는 전혀 주식시장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리 인하의 이유가 인플레가 완전히 해결이 돼서 이제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2% 3%에 내려왔어요. 인플레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금리 인하 하는 게 매우 호재죠, 그죠? 그러면은 저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지금 인플레가 잡힌 건 아니란 말이죠. 인플레와의 싸움은 계속돼야 되고 파월이 어젯밤에도 금리 인상 한 번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알고 보니까 고금리 때문에 은행들이 망해가서 경기 침체 올까봐 지금 그거 때문에 무서워서 연내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금리가 떨어진다고 있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 이런 것만 보면서 지금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 금리가 떨어지는지 왜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지 그런 이유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전혀 지금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금의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분명히 비논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한 달, 뭐 두 달, 세 달 가까이 시장이 강하지만은 이거 전부 다 큰 위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거대한 속임수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거대한 속임수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난번에 뭐 자료 같은 것도 보여드린 게 실제적으로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 시장이 계속 올랐던 적이 있고 심지어 무슨 위기가 터져가고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유동성을 공급한답시고 좋다고 오히려 증시가 더 고점을 높인 케이스 분명히 보여드렸거든요. 2007년 10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까지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굉장히 유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나스닥과 코스닥은 분명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 그거는 받아들이시긴 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게 되죠, 그죠? 뭐 아시다시피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채권 시장도 영향을 미칠 거고 뭐 미국의 경제 상황, 뭐 유럽의 경제 상황, 뭐 미국의 고용 지표, 뭐 심지어 날씨까지도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변수들이 주식 시장에 다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근데 실전 투자를 할 때 실제로 매수 아니면 매도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모든 변수를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여기 내 매수 매도 결정에다 이걸 반영할 수 없다고요. 실제로 매수 매도 결정을 할 때는 뭡니까? 나의 평단가가 얼마고 지지가 어디고 저항이 어딘지 이제 그거를 이제 먼저 고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만 고려하는 게 사실 맞아요.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뭐 AI급의 그런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으면 이런 걸 다 고려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 명의 개인이고 그 어쨌든 판단력이나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투자 판단에는 직접적인 판단에는 논리가 오히려 단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깔끔해요.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샀다 팔았다는 기준은 뭐 예를 들면 나의 평단가 아니면 뭐 차트에 있는 어떤 지지와 저항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의 경험상 그래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고 진리는 아닙니다.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어요. 초고수분들이라면은 지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니까 속임수일 수도 있겠다. 나는 더 들고 간다. 이런 판단,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 경험상은 이제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막 이런 기준을 적용시켰다가 끝이 좋았던 경험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이 간단하게 어떤 매매의 판단은 간단한 기준 한두 가지 지지와 저항만 놓고 하는 게 가장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젯밤에 돌파 한착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속임수일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분명히 속임수일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에 검증되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나스닥이 일단 중요한 저항을 넘어갔으니까 상승추로 전환됐으니까 나는 청산한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지금이 속임수일 거라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약간 좀 진하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가볍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내가 그걸 아무리 강하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해도 어디까지나 그거는 나의 생각일 뿐인 거죠.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분명히 저항 넘어간 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뭐 몰라요. 지금 분명히 속임수이기 때문에 제가 뭐 포지션을 청산을 했더니 나스닥이 그 뒤로부터 또 빠지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제가 뒤통수를 세게 맞는 건데 맞을 수 있어요. 맞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맞으면 맞아야죠. 뭐 그죠? 시장이 때리겠다는데 맞아야죠.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다시 제가 청산을 했는데 다시 나스닥이 어떻게 된다? 그럼 또 진입할 겁니다. 네, 다시 그 기준에 충족을 하면 다시 또 진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뭐 일단은 맞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꼭 뭘 해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투자 판단은 본인이 내리는 거니까 일단 잘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시 잡으면 돼요. 일단 죽으면 다음엔 기회가 없는데 일단 뭐 이번에 내가 어떤 위험 관리를 하면 다음에 살아남을 수는 있단 말이죠.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오는 거니까 한 번쯤 생각 좀 해보시라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이제 매매의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가지로 딱 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보세요. 코스피에 뭐가 있습니까? 지수가 코스피 100도 있고 코스피 50도 있고 코스피 200도 있고 코스피 200 현물도 있고 코스피 200 선물도 있고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피 종합도 있죠. 이거 뭐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본인이 명확하게 하나만 딱 고르세요.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이거다 하는 거 그것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나스닥도 그런 건데 나스닥도 선물이 있고 현물이 있고 뭐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매매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요겁니다. 이 미니 나스닥이라고 돼 있는 이 미니 나스닥 100 선물 요걸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물론 아직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 현물은 아직까지 여기 중요한 저항 어딘가에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현물은 넘어간 게 아니긴 한데요. 근데 일단 분명히 제가 기준으로 보는 이 지수는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일단 깔끔하게 아래쪽으로 이거는 안 보는 게 이거는 돌판짝 됐다라고 봐주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얼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증시 개장을 하면은 전 이제 조금만 보다가 바로 이제 나스닥 포지션은 안타깝지만 청산을 할 예정이고 다시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참 한 가지 참 더 말씀을 해보자면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금요일 날 미국 물가지표가 있긴 있거든요. 금요일 날 미국 물가지표 발표 전에 지금 시장이 좀 지나치게 좀 먼저 선반영되는 그런 시장이 물가지표가 좋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선반영시키는 과정이긴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사실 어차피 오늘 지금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야 그래도 금요일날 고용지표까지는 보고 뭐 포지션을 청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제 생각인 건데 뭐 가능은 하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본인이 어떤 기준을 세우셨으면요. 그 기준에 맞게 아무튼 행동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튼 뭐 금요일날 발표가 되는 물가지표고 뭐 아니면 그 윈도우 드레싱이고 뭐 현물 지수고 이런 거는 안 보기 때문에 저의 매매 기준은 일단 나스닥 선물 요거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은 일단은 배제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본인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정도는 솔직히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난 나스닥 지금 아무리 봐도 속임수인 것 같고 물가지표 저거는 보고 청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판단하에 그 정도 위험 감수할 수 있다라고 봐요. 대신에 이제 뭐 물가지표 보고 나스닥 인버스를 청산한다 어쩌나 했는데 그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 관리 안 한다. 그럼 이제 그거는 안 좋은 투자자입니다. 그거는 이제 불합리한 투자자가 되겠죠, 그죠? 네, 그죠?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 나스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속임수일 수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지금은 이 속임수라고 보기에는 이 나스닥이 지난 7거래일, 8거래일째 저항을 지금 천천히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속임수로 보기에는 솔직히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속임수라는 거는 이 전반적인 지금의 이런 움직임이 미래에 보니까 뭐 오늘의 움직임이 속임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최근에 이런 몇 달 정도의 움직임이 속임수였구나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지금 최근에 7거래일 동안 저항 소화하고 돌파 안착한 어제의 움직임 이런 거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약간 그 예시를 좀 약간 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제가 지난번에 2년물 국채금리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2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 이거는 오버슈팅이지 않겠느냐 이거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스닥 하루 이틀 단위로는 이런 거는 일단 제법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요런 그 최근 한두 달 움직이고 있는 긴축 우려 완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나스닥이 막 한두 달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런 현상 자체가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이런 느낌처럼 어떤 큰 속임수이지 않겠느냐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오늘 밤도 그래서 일단 뭐 할 이야기는 얼추 다 한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밤도 이제 미국 증시 보긴 볼 건데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도 어떤 컨셉으로 움직일지 전 도무지 또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금리가 떨어지는 건 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그죠? 이게 뭐 주식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전 요즘에 일단 뭐 도무지 뭐 일단 잘 감이 오지는 않네요. 다만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이 긴축 우려라고 하면서 조금 찔끔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만 보면서 긴축 우려 완화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논리이긴 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올해 제가 참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올해 상반기 중에 어쨌든 무슨 결판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금융위기가 날 거면 올해 상반기 내에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3월이 끝났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4월, 5월, 6월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지금 시장이 좀 옆으로 벨벨벨벨 기면서 저의 생각보다는 조금 좀 흐름이 좀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내의 결정이 완전히 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조금은 좀 듭니다. 조금 생각보다 좀 이게 오래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진짜 뭐 제가 생각하는 위기가 온다라면은 아마 거의 올해 내내 올해 겨울까지 시달리지 않을까. 심하면은 뭐 내년 초까지도 시달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라고 했던 생각에 약간의 좀 변화. 이거 생각보다 좀 일 처리가 좀 너무 느리고 좀 시장이 옆으로 길게 질질 시간만 끌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뭐 여기에 뭐 특별한 근거 뭐 이런 건 잘 없는데요. 하여튼 지난번에 봤던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뭐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도 위기가 온다면 그때까지도 좀 시달릴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 고점,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통계 자료가 뭐냐면은 증시 고점이 아니고 증시 저점이 나오기 거의 한 300일쯤 전부터 해갖고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 첫 번째 금리 인하하고 나서 한 300일 정도 지나야 그 증시의 저점이 나왔고 증시 저점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금리 인하가 끝나고 뭐 그렇게 됐다라는 거. 지난번 역사 통계 자료가 그렇습니다. 바닥 나오기 전 첫 번째 금리 인하에서부터 바닥 나오기까지는 한 300일 정도 걸리더라라는 그런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서 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이 3월이니까 이거 진짜 뭐 까딱 잘못하면 내년까지도 넘어는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좀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가볍게 그냥 이런 부분은 들어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 사실 특별히 볼만한 거는 없고요. 오늘 미국장 분위기 좋아서 다 같이 오르고 있고 유럽도 일단 뭐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그죠? 유럽 증시는 독일 증시는 지금 보시면 일단 독일부터 이야기할 건데 독일 증시는 이미 어제 유리천장을 돌파한착했거든요. 유리천장 돌파한착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레벨업 됐어요. 레벨업 됐으니까 오늘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아시아 증시 분위기 이런 거 좋았으니까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것이 과연 진짜 좋을 것이냐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가지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오르고 있는 거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너무나 뭐 어떤 물가지표 발표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저항들을 앞두고 있어서 독일 증시 이런 것도 최근에 강해서 좋아 보일지 모르나 물가지표를 앞두고 부담스러운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상해 종합은 죽을랑 말랑 하다가 나스닥이 넘어가니까 지도 이제 영향 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사거래일제 이렇게 되면 그 지지력을 그 누적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기에서 일단 조금 벗어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정도를 봤고요. 뭐 일본 증시는 뭐 오늘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 그다지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올라가다가 상승 중 눌림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는 것 같고 한국 증시 오늘 사실 그 엄청난 뭐 장대양봉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었던 날인데 일단 오늘 생각보다 좀 차분하긴 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사실 이제 그 하방을 보시는 분들께는 좀 안 좋은, 그리고 상방을 보시는 분들께는 비교적 괜찮은 그런 그림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올라가면은 그죠, 오히려 별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오늘 난리법석 떨 수 있었다고요. 오늘 난리 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막 급등하면서 시장이 난리 날 수 있었는데 지금 급등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물론 이 정도면은 중요한 저항 돌파한 차가면서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급등 맞긴 맞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고변동성, 엄청 변동성이 터지면서 막 대폭등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좀 차분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오늘의 속임수가 그죠. 물론 오늘의 이런 상승이 뭐 속임수일 수도 있고 알고 보니 변곡이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오늘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그래서 코스닥 뭐 코스피 한국 증시 양대 지수는 뭐 둘 다 일단 뭐 상승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을 잡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고점 잡지 말라는 거는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 하방 투자자 분들한테 인버스를 최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야, 그런 거 노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고점을 잡지 말라는 이야기는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이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수익을 많이 봤으니까 팔아야지,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점을 잡지 말라는 이제 다양한 표현인 거죠.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왜 팔아야 돼요? 잘 가고 있는데.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익을 계속해서 누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 물론 위쪽에 저항이 많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야, 오늘 급등했으니까 이제 판다. 내가 뭐 수익을 몇 프로 먹었으니까 판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수익을 누적시키시라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뭐 할 말은 없고, 이 코스피는 뭐 여기서 솔직히 지금 뭐 조금 더 오르나 여기서 좀 떨어지나 뭐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거대한 매물대 뭐 요런 상황이라서 위쪽에 저항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사실 뭐 오늘 밤 나스닥은 이제 일단 뭐 조금 안타깝지만 청산을 할 생각이 있어도,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는 저는 뭐 하방 쪽으로 아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코스피는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때는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그냥 팝콘이나 먹으면서 가만히 시간 죽일 때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지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그런 거 발표되기 전에 좀 이 풋옵션들을 죽여도 너무 좀 과도하게 죽이고 있고, 변동성 지수를 죽여도 너무 과도하게 죽이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이러다 뒤통수 세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막연한 생각이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하방 베팅하고 그러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 지수나 풋옵션을 죽이긴 죽이는데, 이렇게 변동성을 변동성 지수도 차분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변동성 지수도 이렇게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죽을 거면 차분하게 죽어야지 끝이 좋은데, 변동성 지수가 최근에 보시면 이 폭락을 하면서 죽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습은 정말 시장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가능성이 좀 많았죠. 지난번 이런 사례들을 쭉 한번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너무 급격하게 한 번에 죽었을 때 그 반발도 크게 올라오더라라는 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코스피는 아직 상승 추세로 막 그저
그 물론 뭐 상승 추세이긴 하나 아직 그 이제 중요한 저항 이런 걸 돌파한 것은 아니라서 약간 좀 불안함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꼬라지를 보면은 얘네가 일단 별로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약간 몸살해야 되는 때인데 몸살해야 되는 자리에서 풋옵션을 저렇게 죽이고 변동성 지수를 저렇게 죽이면 좀 분명히 좀 후환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합니다. 근데 딱 그냥 거기까지 그 정도 생각만 하고요. 뭐 별다른 나머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코스닥은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잘 오르고 있고 오늘도 사실 장대 양봉 나오면서 힘을 한번 뿜어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잘 힘을 아껴 쓴 거예요. 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하여튼 주의하셔야 돼요. 코스닥 하방은 절대 버티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변동성이 또 터져가지고 지수가 하루에 1%씩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1,300원 돌파 한장 했다가 다시 일단 뭐 내려왔네요. 돌파 한장 시도 중입니다. 근데 일단 일단 이것도 특별히 할 말 없어요. 일단 뭐 1292원 자리는 일단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 일단 계속 지키고 있고 한번 급락했다가 몇 거래일 동안 이제 올라와서 회복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더슈팅 했던 뭐 그런 좀 과오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뭐 바로 뭐 아래쪽으로 뭐 내다 꽂을 것이다 아직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달러도 그냥 계속 뭐 들고 가는 때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증시 뭐 지금 특별히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그런 구간이고요. 뭐 아무튼 뭐 삼성전자 오늘 뭐 음봉이 나왔다, 뭐 하이닉스 오늘 음봉이 나왔다 이런 걸 보면서 막 이걸 막 공매도 칠라 그러고 아래쪽으로 포지션 잡으려 그러시고 아직은 이제 그러시면 좀 안 됩니다. 좀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이런 것들 잘 보세요. 고점 만드는데 최소 2, 3거래일 정도 테스트합니다. 이거 오늘 이거 음봉 나왔다고 이게 엄청난 매도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상승 마감입니다. 이 하이닉스도 2% 오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서 막 그렇게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라는 거. 물론 그래도 하이닉스는 지금 어딘가를 지금 잘 못 넘어가고 있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좀 주의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저거 음봉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흥분할 건 아니다라는 거. 하방 보시는 분들 주의하시라는 이야기로 좀 드렸고요. 오늘 에코프로 친구들은 가야 될 때 못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 앞으로의 흐름이 앞으로 흐름을 좀 안 좋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긴 해요. 오늘 나스닥 그렇게 분위기 좋고 코스피 그렇게 분위기 좋고 했으면 이제 에코프로 친구들 한 번쯤 갈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야 될 때 못 갔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막 하루에 막 20, 30%도 오를 수 있었단 말이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오늘 한번 시세를 줬었어야 되는데 오늘 일단 시세를 못 줬다라는 점은 일단 어떤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치명적인 점이긴 합니다. 이런 게 뭐 그러니까 물론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이를 수는 있긴 한데요. 이 정말 앞으로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시장이 좋아져서 그 지수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대세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오히려 앞으로 이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친구들은 잘 못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지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뭐 은행 위기도 있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유동성 기대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코스닥 150하고 코스닥 150을 막 끌어올린 게 에코프로 친구들이었는데 그 에코프로 친구들이 막 시장을 끌어올린 거였는데요. 만약에 이제 진짜 여기서 대세 상승으로 그 전환이 돼갖고 시장 분위기가 혹은 시장의 질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친구들이 여기서 좀 힘을 잃을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의 움직임이 혹시나 그런 것이 아닌가 새로운 주도주로 뭐 조심스럽게 어떤 뭐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신호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1%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 에코프로 친구들은 코스닥 1%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친구들은 오늘 하락이거나 보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순환매, 어떤 뭐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과정이 아닌가 요런 신호탄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미국 증시는 오늘 밤에 뭐 S&P는 뭐 계속해서 할 말 없고 S&P는 저기 4050 저항 테스트 오늘 하는 날이고 4050 돌파한 차가면 이제 4100까지 4100까지 목표치 열리는 거겠고요. 다만 이제 S&P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변동성 지수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거의
아래쪽으로 어떤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좀 거의 다 와간다라는 거. 물론 근데 며칠 정도 더 걸릴 것 같긴 해요. 예, 며칠 정도 좀 더 걸릴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 좀 중요한 지지선까지는 멀지만은 지지선에 거의 다 와간다라는 거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나스닥은 뭐 일단 레벨업 됐으니까요. 일단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나스닥 주식 사도 되는 거고, 애플 사도 되는 거고, 나스닥 상방 베팅해도 되는 거고, 그게 원칙적이긴 하나,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상방 베팅을 하고 말고는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방 베팅은 안 된다라는 거. 하방 베팅은 오답입니다. 지금 정답은 없죠, 그죠? 정답은 없는데 오답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돌파 한착했는데 여기서 하방을 진입한다. 그거는 오답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오늘 밤에 다시 이제 그 12,850을 강하게 붕괴시키면서 다시 뭐 한 1.5% 2% 가까이 하락을 하면, 그러면은 또 오늘 밤에도 또 다시 위기를 넘기면서 또 하방 포지션 들고 갈 수도 있긴 있는데, 글쎄요, 뭐 그런 일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전 그래서 일단 그 미국장 뭐 개장하기 직전 정도나 미국장 개장하고 초반부에 포지션을 좀 청산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까지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거고, 장 초반에 저는 일단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할 일, 네, 나머지는 특별히 할 말 없죠. 채권 투자자분들은 눌림시 매수 가능한 그런 자리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